기사에 다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를 기자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오늘은 사회부 홍민기 기자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보혜경입니다. 작년 여름 역대 최장 장마와 얼마 전 어마어마한 폭설까지 이상기후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데요. 오늘은 갈수록 환경 문제에 무뎌지는 요즘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를 연속 보도한 홍민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부 홍민기 기자입니다. 네, 무려 7편 연속 보도를 통해서 쓰레기 대란의 문제와 해결 방안까지 짚어봤는데요. 이 쓰레기 문제를 아이템으로 꼽은 이유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코로나19로 바뀐 1년을 좀 돌아보면서요. 네. 쓰레기 문제가 또 이걸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느꼈어요. 맞아요. 요새 정말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잖아요. 맞아요. 시켜 먹을 때마다 정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저도 이게 버릴 때마다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인천시에 있는 이 수도권 매립지라는 곳이 이제 서울과 경기 쓰레기가 모이는 곳인데요. 사용 연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해서 올해 이 문제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서울과 경기도, 인천 이 수도권의 쓰레기가 다 모이는데 사용 연한이 제가 알기로 4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알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2025년까지. 2025년까지요. 그러니까 당장 또 다른 매립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자, 일단 이번 보도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갈까? 네. 사실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버리고 난 이후에 쓰레기가 어디로 가느냐를 계속 추적을 했었어요. 네. 매립지로 가는데 이 매립지는 사용 연한이 거의 다 됐고, 그러면 묻지 못하면 태워야 되는데 맞아요. 소각장도 쉽게 짓기가 어렵거든요. 네. 민원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묻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면 다른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네. 그것도 역시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네. 하는데 재활용도 또 쉽지가 않아요. 많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쓰레기를 좀 덜 버리고 물건을 덜 쓰고 하는 문제다. 이런 결론으로 좀 마무리를 했던 취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쓰레기 문제는 사실 만드는 사람도 있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홍민기 기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사실 환경 문제를 보도할 때마다 네. 가장 많이 느끼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의 문제이긴 한데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다가오고는 있지만 언제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들 좀 경각심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 중인 가게도 다녀오시고 취재 장소도 다양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다면요? 제로 웨이스트 가게도 있지만 이제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딱 가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웅장함에 일단 압도가 되는 면이 있고, 웅장하다는 게 크기가 크다는 네, 건가요? 규모가 상당히 규모가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가면 일단 그 규모에 조금 압도되는 면이 있는데, 근데 거기로 들어오는 쓰레기지의 면면을 좀 보다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이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은 일반 시민분들이 선뜻 가기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직접 다녀온 기자로서 어떤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듣고 싶어요.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뭐 죽은 동물 시체가 들어온다든지, 죽은 동물의 시체요. 그다음에 뭐 인근 병원에서 나오는 주사 바늘이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들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또 선별장이 있잖아요. 매립장과 선별장 중에 어디를 취재하는 게 더 힘드셨나요? 이제 기자가 가서 취재하기에는 네. 선별장이 조금 힘든 것 같기는 해요. 매립장보다 선별장이요? 네. 매립지는 이제 보안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립지에 가면 이제 매립지 저 멀리에 있는 언덕에서 이렇게 좀 내려다보는 식으로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좀 멀찍이 네. 떨어져서요. 그래서 이제 냄새나 이런 것들은 매립지가 좀 덜하긴 한데요. 그래요? 네. 선별장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네. 뭐 냄새나 쓰레기나 뭐 어느 면으로 봐도 이제 매립지랑 좀 비교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취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생수가 담긴 페트병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이 페트병 몸체에 있는 재질과 뚜껑과 뚜껑 아래에 있는 이 고리까지 재질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버리실 때도 이런 것들이 섞인 채 그냥 버리게 되면은 재활용품의 가치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버리실 때는 이제 라벨은 따로 떼서 요즘에 또 따로 떼기 쉽게 나오죠. 따로 떼서 비닐에 버려주시면 되고 이런 뚜껑과 고리도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여기는 가위로 잘라서 이제 분리된 상태로 버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또 정말 많이 쓰는 게 바로 마스크잖아요. 마스크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알려주시죠. 마스크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썼던 마스크이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서 마스크는 잘 접어서 그다음에 끈으로 한번 묶으신 다음에 네. 종량제 봉투 안에 깊숙이 넣어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이 쓰레기 보도를 통해서 홍 기자가 또 남다르게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기사를 보고 나서 그 아래에 있는 댓글들을 쭉 읽어봤어요. 네,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버린 쓰레기가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이런 반응들이 그러면 어차피 아무리 분리수거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재활용이 100% 되지 않는 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우리대로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되 이제 생산자나 다른 정부의 제도 같은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 기자가 입사하신 지 1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앞으로 또 이 쓰레기 문제 외에 더 취재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요? 1년 동안 택배나 이제 쓰레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왔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이제 청소년이나 교육 네.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네, 그때 또 한번 저희가 취재 후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레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기업이 처음부터 이렇게 제품을 생산할 때 재활용률을 고려해서 제품을 만들고 정부의 규제도 뒷받침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 뒷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